네, 안녕하세요. 카시트 조민주입니다. 네, 오늘은 BMW 320i를 2박 3일 타면서 느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20i를 시승차로 받았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게 맞지만 저는 타면서 계속해서 5 시리즈가 생각이 났습니다. 320i라는 자동차가 포지션이 애매해졌구나. 이 차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가격적인 부분 등을 고려했을 때는 5 시리즈를 사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3 시리즈 BMW를 상징하는 모델이었고, BMW라고 하면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떠올리게 되는데, 특히 BMW는 3 시리즈 컴팩트 세단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컴팩트 세단에서 비롯된 기술과 느낌, 이런 부분들을 다른 차에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3 시리즈 자체의 완성도는 높은데,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가격적인 문제점에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는 리스트 가격 기준으로 약 6천만 원대에 있고, 520i 같은 경우도 6천만 원대 3 시리즈와 5 시리즈는 큰 차이가 없게 되는데, 그것은 W가 전체적인 자동차 가격을 올리면서 3 시리즈 가격도 올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되면 5 시리즈 가격이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5 시리즈 가격은 방어적으로 펼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3 시리즈 가격은 훌쩍 뛰고 5 시리즈 가격은 조금 뛰게 되면서 가격 차이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5 시리즈를 사는 게 낫지 않냐라는 소비자들이 많아졌고, 그것은 3 시리즈 판매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옵션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확연하게 이제 와닿았던 거는 통풍 시트 기능입니다. 우리나라 날씨 굉장히 더워졌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통풍 시트 유무가 운전자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은데, 요즘 너무 덥다 보니까 통풍 시트 없으면 좀 괴로울 때가 많아요. 3 시리즈가 이 전 모델에서는 알칸타라 가죽이었을 때 괴로웠던 이제 기억이 있어요. 저도 3 시리즈 1년 정도 이제 소유를 하고 이제 매각을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알칸타라 시트에 통풍 시트 기능이 없으니까 이거는 땀이 그대로 시트에 묻어나고 흡수돼서 굉장히 찜찜했던 이제 기억이 있는데, 다행히도 이 알칸타라 시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해방됐다는 느낌이 이제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없습니다. 물론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있다고 해도 주차하는 데는 적응하면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비슷한 가격을 주고 5 시리즈 샀을 때는 들어가는 옵션들이 빠져있다. 저는 이 생활 속 리뷰를 좀 주로 진행하는 편이기 때문에 소소한 부분에 꼼꼼하게 좀 보는 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통풍 시트 어라운드 뷰 기능이 빠졌다고 하는 거는 5 시리즈를 사야 되는구나 라고 만들 수밖에 없게 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일체형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 오디오 부분에서 큰 차이 없다는 점은 또 다른 경쟁력이 볼 수 있는데, 일상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필수적인 두 가지 옵션은 빠져있기 때문에 불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 목적지인 서울역 KDB 타워로 이제 이동을 이제 할 건데요. 주행하면서도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좀 말씀을 이제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한번 이걸 찍는 걸 같이 보시죠. 다시 한번, 여기가 좀 방지턱이 높진 않은데 단단한 편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 앞에도 이제 방지턱이 있거든요. 아이고 여러분들 제가 이 방지턱 승차감이 이제 얼만큼 이제 공감되실지 모르겠지만, 이 주행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느꼈던 건 승차감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이 방지턱을 넘을 때 확연하게 이제 느껴졌습니다.
5 시리즈는 저 방지턱을 넘었을 때 그냥 무난하게 스무스하게 이제 넘어가는 느낌이었던 반면에 이 차 같은 경우는 방금 보셨던 것처럼 딱 지금도 딱 이런 느낌이 이제 강합니다. 3 시리즈가 물론 하드한 건 맞아요. 이제 5 시리즈에 비해서 하드한 건 이제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5 시리즈의 승차감도 마냥 스무스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5 시리즈도 이 3 시리즈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BMW의 단단함을 느낄 수 있는 세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5 시리즈에서도 스포티한 감성을 조금 느낄 수는 있습니다. 3 시리즈는 너무 딱딱하다고 하면 이제 5 시리즈는 어느 정도의 단단함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오래 소유하면서 느낄 수 있는 피로함을 5 시리즈는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5 시리즈가 올라운더라고 이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두 번째로는 주행의 재미라고 이제 하는데 5 시리즈 대신 3 시리즈를 추천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주행의 재미입니다. 이제 물론 인정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 왜냐면 3 시리즈 컴팩트하고 이런 승차감에서 비롯되는 재미 부분이 5 시리즈보다 있는 건 이제 사실이지만 5 시리즈도 재미있는 차예요. 내가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올라운드 성격이 강한 5 시리즈도 3 시리즈에 뒤지지 않는 성능을 이제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를 사서 얼마나 이제 뒤집고 다니겠어요. 주행의 재미를 찾는 분들이라고 하면 중고로 다른 차를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320i나 520i 같은 경우는 데일리카로 타겠다는 목적성이 뚜렷한 차이기 때문에 주행의 재미만을 따지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320i 데일리성에 점을 맞춘 차이기 때문에 적어도 340i나 330i 정도 돼야 주행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비슷한 힘으로 지금 악셀링 했을 때도 솔직히 3 시리즈랑 5 시리즈 차이점을 크게 못 느끼겠고요. 오히려 주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하체의 느낌,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이 차를 탔을 때 피로함으로 와닿겠다 걱정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3 시리즈의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꿀렁거린다 이제 이런 느낌이 있죠. 이제 제가 소유했을 때부터 3 시리즈는 꿀렁거리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아직까지는 극복을 하지 이제 못한 것 같고요. 그거 외에는 이 3 시리즈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크게 나무랄 곳은 없습니다. 5 시리즈와 비교하다 보니까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경쟁 모델에 대비해서는 이 장점이 많은 차라고 평가를 하고, 제가 소유했던 차들 중에서 3 시리즈가 주는 만족감이 커서 저는 BMW를 계속 이제 소유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제가 결론을 이제 내릴게요. 저는 5 시리즈 사실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이제 있는데, 뭐 나한테 굳이 큰 차가 필요 있어? 나는 운전의 재미를 좀 중시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5 시리즈를 사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5 시리즈가 3 시리즈에 비해서 전혀 뭐 꿀리지 않는 주행 재미를 이제 가져가고 있고요. 오히려 5 시리즈가 3 시리즈보다 풍부한 옵션과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다운그레이드해서 갈 필요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 3 시리즈도 약간 영끌해서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이 5 시리즈를 넘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이제 있겠지만, 5 시리즈를 살 여유가 있는데 굳이 다운그레이드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 시리즈를 폄하하는 건 절대 이제 아닙니다. 3 시리즈 정말 완성도가 높은 차고, 저도 3 시리즈 1년 동안 소유하면서 너무너무 만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5 시리즈와 비교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밖에 없는 그런 간격이 이제 발생하는데, 만약 이 3 시리즈를 지금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전혀 다방면에서 동급 모델보다 장점이 많은 차니까 구매하셔도 크게 후회하시는 부분은 이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민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